자, 어텐션. 자,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면, 그 엘리코 페르미, 이탈리아가 남긴 그 최고의 천재. 엘리코 페르미가 1930년도에 요걸 4포인트 포스라 그래요. 4포인트 인텍션. 명확하죠? 자, 그때까지 이제 뭐 우리가 다 따라오면 이제 전자도 알았고, 양성자도 알았고, 다 알았잖아요. 중성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1900 중성자 알게 됐잖아요. 체드백이. 그러면 이제 중성이 양성자 받겠다는 거. 자, 중성자가 나왔다 해갖고 중성자에서 양성자 받겠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걸 항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 1934년 나왔나요? 여기 했죠, 지난 시간에. 30년도에, 1930년도 그 페르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가 요 공식이었어요. 이때, 자, 감마 매트릭스 나왔죠. 왜냐하면 디락 방식이 언제 나왔어요? 26년도 나왔잖아요. 그 다 28년도 다 한기를 해야 돼, 그 연도를. 탐정 소설을 적으려면 그 어떤 범인들이 그 많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그 소설 첫 페이지부터 딱 읽으면서 다 익혀오잖아요. 저 캐릭터는 어떻고 이래갖고 다음 드라마에서는 이런 업무를 꾸미고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측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어가서. 맞죠? 됐죠? 먼저 그 예측을 다 한번 해보세요. 전유로 해요. 한 대목 한 대목 어떻게 해서 저 상태에 도달했는가? 저 단서를 갖고 어떻게 저렇게 해석했는가? 이제 그게 보일 때는 막,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30년도에 페르미가 해놓고 1940년도에 인공 원자로까지 만들었던 그 세계적, 예, 석학. 대단한 사람이죠, 페르미가. 에니코 페르미가 이탈리아 노벨상을 받았고, 이 사람이 이 공식을 만들어 갖고 했는데, 요거의 페르미 커플링 개수입니다. 요 F가 페르미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만류력 상수만큼 중요한 상수예요. 입자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가 이 페르미 상수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저 히그스 입자 질량이 왜 125기가 일렉트론 볼트로 나왔는가를 이해를 해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페르미 상수를 자기가 비례 상수로 상정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벌써 감마 매트릭스 썼죠?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죠. 자, 이거는 너무 시간 없어요. 진짜. 이게, 자, 이거 내 3년 전에 강의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이게. 비유를 해줄게. 도저히 암기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걸 뭐냐 하면요. 이 매트릭스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가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요. 이 매트릭스는 야를 루프해야 돼요. 트랜지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행 4열이요. 1 곱하기 4요. 이거는 4행 1열이요. 요렇게는 돼요. 근데 수도 요렇게는 되는데 이 반대로 해보세요. 이건 안 돼요. 행렬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보세요. 이건 뭐죠? 이거는 4행 1열이죠. 이게 사람이 뻗떡 서 있잖아요. 여기 사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암기하냐면 킬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야가 뻑하고 이거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어느 세계냐면, 자, 이쪽에 살아있는 세계는 시공이 있는 세계예요. 따랐나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갖고 땅에 묻혀야 돼요, 야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묻혀갖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죽은 사람하고 이 저쪽 시간이 없는 세계를 가는 거하고 우리 시공 속에 있는 우주에 이 커플링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장해 주는 게 뭐냐면 야가 이제 행렬이 있다면 뭐 1, 2, 3, 5를 합시다. 이 어떤 행렬이 있다면 야가 바로 그 사이예요. 그럼 야를 죽인다는 말이 키랑 눕혀져야 돼요. 눕혀주면 이렇게 눕혀져요. 그러면 1, 2, 3, 4, 3, 5로 오는데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에 두 개 텀에 헛수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컨주게이트를, 그러니까 허미티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실제로 물리적으로 행렬을 계산해 보면, 자 보세요. 이거 행렬로 반드시 챙겨줄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 개를 놓고 봐야 돼요. 자, 먼저 행렬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보면, 요거 계산하면, 자 보세요. 이게 4x4에 그 다음에 4x1이잖아요. 해보면 요렇게 4x1이 돼요. 4x1이 되는데 이쪽에 반드시 발을 붙여준다는 말이 뭐냐 하면 트랜지션식이고 그 다음에 요거 다는 아니고 엘리먼트를
두 개인가 복소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애매해요. 그거요. 그렇게 하면 이게 결론이 뭐냐면 이게 바로 커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결론은 뭐냐면 이게 커런트예요. 이게 커런트. 이게 모든 그러니까 일렉트론 차지의 커런트, 위크 차지의 커런트, 칼라 차지의 커런트 계산할 때 이 노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커런트 곱하기 커런트라는 거예요. 이게 커런트 곱하기 커런트 돼 있어요. 감마 밑에 써갖고. 그런데 이제 요 개수 루트 2분의 1이 들어온 거는 요거 곱해갖고 이제 이 개수할 때 항상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언제냐 하면 요게 1958년도예요. 됐나요? 이게 1930년도고. 요 수식을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게 커플링인데 W 입자의 커플링이에요. 간단히 하면 W라는 거, 위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게 뭐냐면 W 입자 요 제곱이요. 요 W 입자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이 잘 들었어요. 이거 Q가 뭐냐 하면 이게 운동량 벡터예요. 이게 질량이고 W 입자 질량이에요. 그럼 W 입자가 바로 저 80키가 또 양성자의 거의 80배가 넘기 때문에 이 값을 무시하고 M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다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다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다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면 개수만 구하면 자, 요거는 뭐냐면 요게 매트릭 텐사요. 요거는 뭐냐면 운동량 벡터예요. 지수 Q, 이게 Q하고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운동량 벡터하고 요거는 W 입자 질량이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겐더 연산자라 그래요. 전파 연산자. 전파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전파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여기서 나오는 요 과정을 입자물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MW가 크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M만 질량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1월 혁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입자물리학의 모든 이야기 일로 다 몰려요. 다 몰리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5가 뭐냐 하면 감마 매트리스 5 알죠? 기억납니까? 뭡니까? 페리티하고 관계 있지. 그게 뭐예요? 감마 5가 뭐예요? 감마 0, 감마 1, 감마 2, 감마 3 곱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에 따라 상징한 게 바로 자, 내가 목요일 날 할 때 이수 박사가 저 칠판에다가 했는 거 하나 보여줬죠. 이수 박사 사진 보여줬잖아. 이수 박사가 강의하는 칠판에 뭐라 그랬어요? 1마이너스 감마 5 뭐 PL 뭐 이거밖에 안 써놨잖아요. PL이라는 글자 기억나죠? 그 목요일 강의 들어야 돼. 목요일 날 그 내가 그 최근에 책에서 이소 박사 그 사진을 해갖고 이소 박사가 칠판에 뭐 적어놨으니까 PL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안 적어놨잖아요. 기억나죠? 몇 자 없었잖아. PL이라는 딱 없었잖아. 요게 지금 바로 PL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요렇게 하는 거. 요 감마 빼고 1 마이너스 감마 5에 2로 나눠준 요 오퍼레이터를 바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구분하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뭐냐면 바로 뉴트리노가 오른쪽에 있는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A냐 V냐 했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소 박사가 평생을 이어 보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마 마이너스 5에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세 개예요. 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세 개가 이거 근본적으로 뭐하고 안 나냐면 우주에는 왜 반물질이 거의 없느냐. 이게 10억분의 1, 10억분의 1 정도, 10의 9성분의 1 정도로 지금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우리가 지금 자, 우리는 반물질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우주에 거의 없잖아요. 가스께서 만들어내는 거 알죠? 그거 내놓고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반물질이 있는 건 딱 일상생활에 유일한 거는 펫이라는 장비요. 이거 브레인에 찍을 때 펫이라는 장비 들어보셨죠? 이거 방사선 물질려 갖고 대학병원에 가면 있어요. 이 펫이 바로 반전자예요. 반전자. 됐죠? 요 얘네 놓고는 거의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리고 우주에는 반물질이 정물질보다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케이? 우주에 나는 있기는 하는데 극히 드물다. 10억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주에 정물질이 반물질보다 10억 배나 많았는가를 설명하는 게 감마 5예요. 오케이? 이 응용이 우주론까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소 박사 같은 분이 이거 하나에 올인할 수가 있죠. 네, 그게 지금 탁 등장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1930년대에서 20년 지나갖고 1950년도 후반에 와갖고 이 공식은 근사 공식이고 이 공식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 근사, 무슨 근사냐 하면 요 한 포인트로 극단적 한 포인트라고 가정하고 순간이란
그걸 가정하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런 가정이 있었잖아요. 이 가정을 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파를 해야 돼요. 이걸 뭐냐,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요. 프로파게이션 팩터를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 내가 지금 한 며칠 매달리고 있는데 프로파게이션 팩터가 뭐냐면 그린 펑션이에요. 그린 펑션을 알려면 뭐냐면 디락 델타를 알아야 되고 푸리의 적분을 알아야 되고, 예, 여러분들 일주일 매달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이번에 막, 예, 차 타고 가면서 막 8시간씩 그것만 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가 실제로 왜 내가 모든 물리학은 E의 I로 다 끝난다는 거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푸리의 적분으로. 그래서 물리학하고 공학이 이 순간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버티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걸 다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이거는 우주에는 반물질하고 정물질의 비가 왜 10억 분의 1이고 반물질은 지금 우리 우주에 거의 없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빅뱅 하고 나 초기에는 반물질, 정물질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했는데 바로 이 CP 비보존, 페리티 비보존 현상으로 인해 갖고 10억 분의 1만큼 정물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가 10억 개 있다면 반양성자가 10억 개, 그 다음에 그냥 양성자가 10억 1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0억 개 다 쌍소멸하면 포톤으로 다 바뀌고 10억 분의 1의 정물질 하나가 살아남고 지금 우리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로포가, 노벨상 받은 사로포가 러시아의 바로 주장입니다. 그 10억 분의 1 차이가 왜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게 우주론에서, 이 감마파이브는 우주론에 하는 게 아니고 입자문에서 나온 건데 우주론까지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자물리학에서는 오른쪽 루테리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항으로 묶을 수가 없다. 이중항을 구성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입자물리학 수식 전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SUL이라는 게 SU2 세계는 레프트 입자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뭐 약한 상호작용에서는. 그래서 페리티 비보존이 약한 상호작용이 깨지잖아. 오케이? 따라왔나요?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힉스 입자까지 질량이 이어서 나옵니다. 보여줄게요. 자, 이걸 다 계산을 하면, 자, 그 계산을, 요거에 루트 2분의 1 있죠. 다 계산하면 요거 2분의 1, 그럼 요거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더 곱해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3분이 나와요. 그럼 다 곱하면 얼마죠? 8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8분의, 이 다 계산하면 이게 어떤 값이 나오느냐면, 이걸 계산하는 이쪽에서 8분의, 요거에 MW가 나와요. 간단히 나와요. 여러분들 조금 해보시면 알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게 이게 얼마 크니까네 야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면 이 값이 얼마냐면 8분의 MW 자성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GW 자성이 나와요. 요거에 하나 빠뜨렸네. 요거다 집어넣으면 돼요. 뭐냐면 루트 2의 GW. GW는 뭐냐면 W 입자 이쪽 위크 커플링 개수요. 전부 커플링 개수요. 자, 됐죠. 이렇게 나온다면 금방 계산이 되죠. 산수로 돼요. 이 값이 바로 뭐냐면 요거서 나왔잖아요. 요거 페르미가 1930년 된 요 값이잖아요. 요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루트 2의 GF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측정할 수 있어요. 했잖아, 이거. MW 값. 80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 커플링 개수 각도로 측정해낼 수 있어요. 이 값을 구하면 뭐가 나와요? GF가 나오죠? 잘 들었어요?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힉스, 백큐움, 그게 뭐냐면 루트 2의 GF의 1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다 끝났어요. 따라서나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자, 쭉 따라오신 사람들, 이게 얼마나 살 떨리는 이야기인가. 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힉스 질량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했잖아. 여기서 다 이 과정을 거치면 힉스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힉스 질량 전에 M 뭐죠? MW 플러스 W 마이너스 질량은 동일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G 2분의 1 V입니다. V의 G2. 그 다음에 G는 2분의 1 V의 루트 G1 자성 플러스 G2 자성이 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유명한 노벨상 받았던 힉스 입자, 이것도 노벨상 받았어요. 이쪽도 다 노벨상 받았어요. 이게 바로
1968년, 7년, 67년 넵튠 모델, 지난 시간에 했잖아, 지난 목요일 날. 넵튠 모델. 바로 그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논문에. 그게 바로 스탠다드 모델을 바로 논문이잖아. 그래서 이게 얼마 돼요? M 힉스 입자 질량이 루트 2의 남다, 이 파라메타입니다. 남다의 V 자성이잖아. 어텐션. 여기에 나오는 모든 V가 뭐냐? 이 V가 뭐냐면 이 V요. 됐죠? 오마이 사이언스. 다 끝났어요. 자, 내가 계속 주장한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양성자, 핵속만 알면 다 한다 이야기했죠. 핵만 정확히 알면 힉스 질량까지 나온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인 거예요. 전율하셔야 돼요. 따라서나요? 네. 그러니까 이 베타 붕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감을 잡았을 거예요. 따라서 베타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코 페레미가 이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공식은 근사 공식이요. 근데 더 나중에 1970년도 들어봤더니 50년도부터 봤더니 이게 바로 베타 붕괴 과정이 바로 위크포스고 바로 SU2고 요 과정에서 요 한 포인트가 사실 봤더니 W 입자가 매개를 해주는 상호작용이 알아졌잖아요. 그러면 요 W 입자까지 여기 W 질량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어갖고 다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이거 비례상수로 어떤 커플링 개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측정으로. 이게 나오면 나중에 수식 전개하면 이거하고 백큐 매니저가 이렇게 링크되어 있다는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계산 다 되죠. 측정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 나왔냐? 이게 바로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 자,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 이걸 집어넣어갖고, 이제 G1, G2 요거는 측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커플링 개수니까 측정에 나오면, 자, 이게 바로, 질량이 그냥 나와요. 이 질량이 80 기가 일렉트론 볼트. 예, 이게 91 기가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이 개념이 나중에 또 어마어마한 문을 엽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얼마요? 그 유명한 힉스 입자가 우리 이번에 세련에 갔잖아요. 올 봄에 바로 125 기가 일렉트론 왜 나왔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뭘 알아? 베타 붕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타 붕괴가 뭐야? 핵에서 전자가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 이제 증명이 됐죠? 예. 베타 붕괴로 갖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내가 딱 3가지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3번째로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자, 물리학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 강의 주제, 물리학은 뭐라 그랬어요? 딱 3가지를 한 학문에 있죠. 특히 입자 물리학은. 예, 벌죠. 예. 그죠? 스칼라, 벡터, 텐사.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E의 I죠. E의 I 뭐냐? 이 학문이요. 세 번째가 뭐예요? 단위를 찾아보면 다 된다 그랬죠. 이거는 좀 훈련하셔야 되고, 요거는 내가 3년 전에도 좀 강조를 했는데, 이제 물리학이 다 통합이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물리학이 이걸로 되는가, 이 I로 되는가. 근데 이거를 깨달으면 물리학이라는 게 진짜 잡다한 학문이 아니고, 운동량하고 에너지만 알면 모든 게 다 풀리는구나. 이제 이런 진짜 통쾌해져요. 보여줄게요. 이거 흔히 아는 이거 영화도 나왔잖아. 이게 I5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게 뭐 누가 영화도 나왔잖아요. 영화.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의 I 이 지수성의 이 본질이라는 거는 참 놀라운 거야. 이 I 본질은 딱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구하는데 딱 2가지 조건을 준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초기 상태를 x를 제로로 이었을 때 1로 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인 이 조건의 함수를 구하는 요걸 충족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딱 유일한 함수가 2의 x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되게 이 두 조건이 뭔가를 보세라는 거야. 내가 억했어요. 이 어떤 함수에, 자, 이게 뭐 x를 시간으로 봐도 돼요. 이때는 2의 t가 되죠. x가 시간이 되는 뭐 상관없어요. 2의 x니까 x는 그냥 변수요. 자, 그러면 x를 제로를 였다. x를 시간이라 합시다. 시간 제로를 1로 둔다는 말이 뭐야? 1로 두고 그 다음에 이게 변화율이잖아. 변화했는데 자기 자신인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2의 x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을 1로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1로 뒀을 때 일어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나는 거는 지금보다 더 플러스가 되든지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든지 지금을 유지하든지 밖에 없잖아요. 지금을 유지하는 거는 그러니까 넌센스라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을 1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물리적이나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빼버리고 나면 유일하게 의미는 지금보다 내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나 지금부터 줄어드는 상황밖에 없잖아요. 됐죠?
그게 바로 방사선 붕괴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여러분들 우라늄 갖고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재고 카본 데이팅을 해갖고 어떤 건물이 1000년 전에 건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에 있는 카본인 동위원소 14번의 양하고 그게 반감기마다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반감기가 만약에 1년이라면 1년마다 반으로 줄어요. 지금에 만약에 카본 14가 원자가 그게 100개 있다면 1년 후에는 50개, 2년 후에는 25개.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고리 중에 반감기요. 자,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이 조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을 일로 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수학이나 물리가 왜 틀리지 않느냐. 변화가 뭐예요? 변화는 지금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란 말은 기준을 두고 변화란 말이지 기준이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뭐냐면 지금으로 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간적으로 x = 0, 시간적으로 t = 0 됐나요? 그걸 1로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는 그보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는 함수가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미분을 했다는 말은 변화값을 구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우주의 유일한 함수가 그러나 유일하다는 거예요. 요 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모든 자연의 현상을 E의 I, E의 X가 다 설명할 수 있는가? 특히 E의 나중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지난번에 3년 전에 다 요약했죠. X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자연과학이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E의 X의 데피니션을 보면 알아요. 이 두 조건을 갖고 찾은 함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1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의 변화가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은 한점 생각해야 돼요. 하루 종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내가 브레인과학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작년도 한 2년 정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지금에서 미래를 향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지금에서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항상 말이든 행동이든. 그건 너무나 조금 생각 맞는 말인데 결론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그럼 내가 미래로 갈 때 내가 미래에 내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루 지금 나는 알 수 있는 게 지금 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내일의 나는 어떻게 알아요? 내일의 나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당신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됐죠? 따라오셨나 이 말이? 그게 이 조건입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의 나는 뭐예요? 지금의 나는 1이라도 주고 지금의 나는 지금 내 순간의 변화는 내 자신이잖아요. 자, 이거 시간을 줄여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3시간 후면 배가 고플 거예요. 지금 나하고 달라졌죠. 그러면 그걸 이제 미분의 개념은 시간을 더 줄여보라는 거예요. 1시간 후에 3시간 말고 10분 후에 나는 어떨까? 배가 조금 고플 거야. 됐죠? 그러면 1분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배가 조금 고프고 거의 그러면 100만 분의 1초 후에 나는 어떨까? 배가 거의 안 고프. 지금하고 그러면 근사적으로 지금하고 같다고 두면 되겠네. 됐죠? 자, 그걸 모든 데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년 후에 나에서 그때의 나의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이 말 어려워요, 이게. 이게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오랫동안 생각해봤어요. 지금 나하고 지금 나의 변화율이 같다는 조건을 딱 해갖고 그 함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미분해도 그 함수다 이야기 수답하잖아요. 그건 밋밋한 말이에요. 미분해도 그 자신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하루 이상 머금어 봐야 돼요. 그때 하고 이거 봉이 힘쓴다리네. 이게 놓고 싸우는 게임이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 X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나와요. 자, 지금 빨리 할게요. 이거는 진짜 1억짜리입니다. 이걸 유도를 딱 한번 해보면 미분적분 본질을 다 알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뭐냐면 모든 자연과학이 E의 IX나 E의 함수로서 표현 가능하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물리학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한 발 안 나가요. 내가 보여줄게요. 자, 빨리 할게요. 시간 없어. 그거는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요. 자, 빨리 해볼게요. 그게 이 두 조건을 하면 답이 딱 나와요. 수학적으로 해볼게요. 빨리 시간 없다. 자, 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해볼게요. 자, 그럼 미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F'X는 F'X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델타 X 나도 갑자기 기억나요. 델타 X F 맞아요. F의 X 플러스 델타 X의
이게 3년 전에 했잖아요. 빨리 한 번 더 기억해주세요. 요거잖아. 됐죠? 됐죠? 정하죠? 됐어요? 자, 요거 공식 합니다. 빨리 할게요. 요 공부 암기해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요 공식. 이게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이 속에. 그러면, 자, 리미트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x 플러스 델타 x는 뭐가 되느냐 하면, fx 플러스 f 프라임 x의 델타 x가 되죠. 됐죠? 네, 요거 곱하고 요거 넘겨주면 되잖아.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게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제로를 하면 됐죠? 그럼 이건 f 델타 x가 되죠. f 델타 x가 되고 이거는 뭐죠? f 제로가 되죠. 됐죠? f 제로가 되고 자,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그냥 f 제로 프라임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델타 x죠. 그대로 적어주라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우리 대표신 했잖아. f0가 뭐라 그랬어요? 딱 두 조건,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f0는 지금 현재를 1로 두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요. 그 다음에 또 한 조건은 f 프라임 x하고 fx가 같다고 두라는 거예요. 됐죠?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됐어요? 자,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값이 1이고, 자, 이거는 뭐 같아요? 뭐죠? F0하고 같잖아. 오마이사이즈. 요게 몇 그래요? 보세요. 따라오세요. F 프라임하고 요거하고 같아 그랬죠? 그 다음 X0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다른, 맞죠? 그럼 이것도 뭐죠? 이것도 1이죠. 됐죠? 놀랍죠? 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1이고, 이거 1이니까 1 플러스 델타 X가 되죠. 됐죠? 1 플러스 델타 X가 되죠? 따라오셨나요? 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X가 델타 X라 이어보세요. 자, 이제 1이 버려집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 되죠? F2 델타 X가 되죠? 빨리 할게요. 2 델타 X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는 뭐냐 하면 X가 델타 X니까 델타 X를 넣어야 돼요. 요거 딱 한번 해보면 금방 감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델타 X의 델타 X가 돼요. 논리의 힘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뭘 구했어요? 우리가 요걸 구해놨잖아. 요걸 구했잖아. 이게 뭐죠? 이 자체가 1 플러스 델타 X였죠. 이거 꼭 도깨비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게 얼마야? 요게 지금 헷갈려요. 요소. 이게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요거 없으면 돼요. 뭐냐면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X의 델타 X가 같죠. 됐죠? 이게 진짜 무서운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전개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자, 그러면 이거 뭔지 알았죠? 이게 뭐였어요? 이것도 1 플러스 델타 X죠. 됐죠?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어떤 양상이 되는지 꼭 적어봐야 돼요. 1 플러스 델타 X에,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X에 한번 적어보세요. 오! 공통 부분이 뭐예요? 1 플러스 델타 공통 부분이죠. 묶을 수 있죠. 우리 중학교 때. 자, 묶어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델타 X에 요거로 묶는 거예요. 자, 묶는다는 말 잘 알아야 돼요. 뭘로 묶느냐 하면 이거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묶으면 1 플러스 델타 X 또 나오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우주의 모든 미묘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적을 수 있죠? 자, 빨리. 그럼 바로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하 동문 감 잡았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까지 다 해봐요. 해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요. 그러면 X가, 자, 빨리 할게요. 여기까지는 따라서 시간 없는데 X가 2 델타 X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하 동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가겠죠. 1 플러스 델타 X에 3승 오겠죠. 됐죠? 이제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n-1일 때, n-1 델타 X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감 잡았죠? 요거 보시면, 요거 있는 2면 3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플러스 1이 됐잖아요?
그럼 요거보다 플러스 1 하면 얼마 되죠? n이 되죠. 그래서 n-1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델타 x의 n이 되죠. 됐죠? 그러면 x가 n 델타 x 같으면 지금 n 델타 x를 x로 두자는 거예요. 됐죠? x로 두자는 거예요. 여기서 스탑해야 돼요. 누구나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요걸. 근데 요거 딱 스탑하고 치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델타 x가 표현되죠? 그러면 델타 x가 바로 n의 x가 되죠. 됐죠?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그러면 자 이걸 집어넣어 보자는 거예요. 1 플러스 델타 x의 n은 뭘로 쓸 수 있나 하면 이게 바로 fx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 n분의 x의 n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왔었어요? 네,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미분의 정에서 델타 x를 제로로 보내는 거잖아요. 됐죠? 거의 따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fx라는 게 뭐냐 하면 리미트 델타 x를 제로로 보내면 뭐를? 1에 x의 n성분의 n을.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한 가지 상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x는 변수니까 뭐냐면 되는데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여기다 x를, 자, 이제부터 놀랍습니다. x를 1로 이어보라는 거예요. 됐죠? x를 1로 이었을 때, x를 1로 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미트, 이때는 이걸 하면 안 되죠. 이걸 바로 n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n이 뭐로 가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고 무한대로 가야 되죠. 따라서 나 요거. 됐죠? 그 말 알죠? 우리 수학하면.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 바로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뭐죠? 1이니까 요걸 x를 뭐 되죠? 됐나요? 1로 두라는 거예요. 됐죠? 요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되죠? 요거 n을 100을 여보고 n을 1000을 여보고 n을 10,000을 여보고 쭉 한번 여보라는 거예요. 계속 여보라는 거예요. 1조, 1000조 여보라는 거예요. 여보면 이 값이 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자, 1을 여보세요. n을 1을 여면 바로 뭐가 되죠? 2가 되죠. 2. 그건 따랐죠? n을 3을 여보세요. 그러면 3분의 4가 되고 3분의 4의 3승이 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한 숫자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 무한히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진짜 제가 이거는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자연과학이 매니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수학도 좋아했지만은 이거 진짜 매니아가 된 거예요. 와, 이거 보고 난 직감을 물어보면 이거 무한으로 갖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90% 사람이. 보세요. 1 플러스 1보다 조금 큰 숫자예요. 됐죠? 더한 거예요. 더한 건데 그거에다가 그렇게 1.1에 1.1의 2성, 1.3의 뭐 3성 쭉쭉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은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1.0000000000 끝에 1쯤 있는 그런 수를 무한성을 하면 그걸 수천 번 곱하면 얼마로 가느냐고요. 그러면 대부분 직감은 뭐냐면 1보다 무조건 좀 크니까네. 가를 계속 곱하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다. 끝없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 값이 나올 거다. 발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직관이 깨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2.718로 718만 하고 무리수로 수렴한다. 바로 그게 지금 바로 2.718 똔똔똔똔 나왔고, 그래서 이걸 다 쓰기 어려우니까네 바로 수학자들이 이걸 2에 2라 하자는 거야. 됐죠? 이거 데피니션이요. 2라 적고 자, 여기서부터 거꾸로 갑니다. 근데 이 개념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이걸 x를 1로 뒀잖아요. x를 1로 뒀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트는 여기다가 1을 적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죠? 자, 2에 1로 써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F1일 때 2의 1이면 잘 들었어요. 이제 봉이 힘쓰할 됩니다. 2의 x는 어떻게 적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fx는 바로 2의 x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fx를 구하려고 그랬잖아요. 무슨 fx?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구하려고 그랬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함수가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가 누구냐면, 가가 누구냐면, 가가 가지.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게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가가 어떻게 바뀔 건지 묻는 거잖아요. 미분했다는 게.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가가 1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가가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알 것 같아. 가가 하루 후에는 더 잘 알 것 같아. 가가 10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알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가가 100만 분의 1초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정확히 알 수 있어. 그건 뭐죠? 가가 가지. 정확히 이거요. 따라서나요? 따라서나요, 이 말? 이게 함수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게 진짜 논리의 위대함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 이제 정확하게. 그 함수를, 이 조건을 갖고 찾아낸 거예요. 다시 한번 해야겠고. 이거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질이 막 바뀌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싶잖아. 이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건 알기 어려워. 그래서 물어보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정확한 뭐죠? 그 시간 갭이 1초 후가 아니고 100만 분의 1초 후는 원자 단위까지 가죠. 이쪽에. 브레인에 있는 시냅스까지 가겠죠. 그러면 1000만 분의 1초까지 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뭘 할 수 있느냐면 가는 지금 가잖아. 그 순간의 변화율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도, 자, 이게 어디서 적용되느냐 하면 유니타리, 그게 리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리군이 연속군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전의 연속이란 말이 무한대의 변화를 다 추적한다는 말이잖아요. 무한대의 변화를. 그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에 그걸 쓰느냐. 예. 자, 그러면 이를 쓴 걸 갖고, 조금 이쪽에다 해줄게요. 첫 번째, 그래서 이의 세계는 이의 x를 표현하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 x는 어떤 임의 함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도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무한 수열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푸리의 전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면 0 팩토리알의 f0의 x0 플러스 1 팩토리알의 f 프라임 0의 x1 그 다음에 2 팩토리알의 f 테일러 전개 알죠? x0의 x 자성 이하 동문 똑똑똑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해보면 된다는 거야. 2의 x를 이 전개를 해보세요. 미분으로 전개를 해갖고 이걸 이제 간단히 적는 게 여러 가지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n 이퀄 0의 무한대까지의 n 팩토리알의 x의 n성 이렇게 적어요. 이거는 다시 전개를 하면 여기까지 해줄게요. n0에서 무한대까지 짝수홀수로 나눈 거예요. 2n 팩토리알의 x의 2n 플러스 쏘리. 여기 내가 요게 2의 ix입니다. 끝까지 내가 좀 많이 적은 김에 2의 ix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이게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의 n의 제로의 무한대의 2n 플러스 1 이거 홀수입니다. 팩토리알이 1, 3, 5, 7으로 나가는 거고 x의 2n 플러스 1로 전개가 돼요. 이건 뭐야? 수학적이요.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코사인 x를 무한급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x가 뭘 집어야 되느냐면 x가 i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거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 x가 ix예요. ix 아시겠어요? 이 x에 ix를 집어넣으면 나와요. 근데 ix는 i는 그까지 다 알죠?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고 i는 마이너스 i고 i는 1이고 됐죠? 그러니까 실수가 나왔다가 헛수가 나왔다가 교본을 하잖아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럼 헛수 파트, 실수 파트를 구분하면 사인, 코사인으로 암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i가 나오고 코사인,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i, 사인, x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가 수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좀 더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E에 여기 행렬이 와요. 행렬이. 지수에 행렬 오는 게 있어요. 지수에 행렬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그대로 해주면 돼요. E에 n에 0에서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에 자 A의 n성이요. 됐죠? 이걸 계산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팩토리얼에 n이 A 1이 나오고 2 팩토리얼에 이 행렬의 제곱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일단 또 나가면 계산할 수 있어요. 됐죠? 행렬도 다 할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E에 A 플러스 IB가 오면, 이거 복소수가 갖다 붙어주면, 요는 수산 헛수만 들어왔죠? 복소수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E의 지수의 곱셈의 법칙에서 E의 IB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E의 A는 실수니까네 사인 코사인이 아니고 그냥 붙고, 야가 뭐가 돼요? 야가 사인 코사인으로 돼요. 바로 코사인 B의 플러스 I 사인 B가 돼요. 또 전개해주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극좌표로 다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자물리학은 90% 행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렬 중에 가장 단순한 걸 하나 풀어보면 입자물리학의 세계가 뭔지를 금방 파악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수학이면 돼요. 자, 중학교 수학 중에 입자물리학의 자, 이런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2, 3, 4, 5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뭐냐면 2x 플러스 3y 이꼴 4 됐죠? 1차 방정식이죠. 변수가 2개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 이꼴 6. 자, 이거 풀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간단하면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푸는 게 입자물리학입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푸는가를 보시면 지금 모든 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보여줄게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자, 이거는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자, 이게 좌표로 그러면 직선의 공식이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니까 직선이 바로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행렬로 바꾸면 좀 말할게요. 이 행렬로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공대생 되면 항상 이런 것만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행렬로 숫자가 그냥 나열해 주면 돼요.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2, 3, 4, 5.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붙는다 하면 X, Y. 이거 다 해보시죠. 저 빨리 할게요. 그러면 4, 6. 이거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했고 이게 전부 다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오셨나요? 이거 그냥 이게 4x4일 뿐이고 다 알죠? 그럴 뿐이지. 요 가장 이거 토익 이젠플을 풀어보면 금방 여기서 많은 개념들이 들어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일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매트릭스 A 매트릭스에 벡터 X를 곱했을 때 벡터 Y가 나온다. 이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벡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일로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넘겨주는 걸 역행렬이라고 그래요. 역행렬을 구하는 거, 그걸 뭐라 하냐면, 자, 역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시간 없으니까 이걸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진짜 팁인데. 자, 2, 3, 4, 5. 이거 조금만 숫자가 바뀌어도 계산이 굉장히 번지르고 숫자가 굉장히 아주 희한한 숫자가 나와요. 이거의 역행렬을 어떻게 표시하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죠? 이거 역행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행렬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하고 곱하면 전부 다 1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역행렬을 구하는 법 가르쳐줄게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는 이쪽에 공식부터 디터미넌트 들어보셨죠? 수도 없이 들어봤죠? 디터미넌트. 예, 디터미넌트. 자, 이 행렬을 이름을 붙여놔야 돼요. 이 행렬을 A 행렬이라 합시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A를 구해야 돼요. 분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Cij. 이걸 코팩터라 그래요. 조금 어렵습니다. 코팩터에 트랜지션을 해야 돼요.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얘기를 빨리 해줄게요. 자, 요거는 진짜 알아놓으면 진짜 애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주변에 아는 척 하세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이 실체적으로 좀 뭘 아는구나 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자,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디터미넌트는 기호를 이렇게 써요. 디터미넌트 A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씁니다. 2, 3, 4, 5라 적고, 요거는 우리 공대생들 요렇게 곱하란 말이야. 대각선으로. 먼저 요 방향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방향이 마이너스요. 좀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10에다가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럼 디터미넌트 값을 구했어요. 자, 지난번에 일반 상대성 이론할 때, 자, 치 기억나십니까? 치? 그게 바로 감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예요. 됐나요? 예. 그리고 자, 이 디터미넌트가 나중에 물리학 입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예. 디터미넌트 만약 이게 제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능이잖아. 할 수 없잖아. 나눠주는 게 무슨 말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려워요. 요걸 잘 따랐어요. 요거 이거는 뭐냐면 CIJ의 요거 트랜스포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포즈 하기 전에 잘 들었어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 CIJ라는 거는 요 행렬 A잖아요. 요 행렬에서 어떻게 구하는 거 빨리 이야기할게요. 잘 들었어요?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다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요것도 2x2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이 행렬은 자, 집중 잘하고 있어요. 요 1x1이잖아요. 요 엘리먼트일 때 요걸 지우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해갖고 요 라인 없애버리고 요 라인 없으면 요밖에 안 남죠. 따라오셨나요? 위에 날리고 그러니까 이자가 있는 요것을 십자가를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요로 하나 날리고 요로 하면 요밖에 안 남죠. 그럼 요거에 5를 적으면 돼요. 자, 3에서도 3을 교차로 중심으로 두고 꺼보세요. 그럼 4밖에 안 남죠. 됐죠. 요거 4를 적으면 돼요. 자, 어텐션. 근데 요거 제표시면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1행 1열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이 됐죠. 그러면 짝수잖아요. 짝수면 플러스 기호로 써요. 그럼 요거는 1행 2열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2 하면 3이 되죠. 홀수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럼 대각선 요소는 부호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죠? 그러니까, 자,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라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없애려 하면, 자, 요거 없애보세요. 요거는 2행 1열이잖아. 그럼 이거 홀수잖아. 2 플러스 1이니까네. 2 플러스 홀수면, 요거서 십자가를 끄면 3밖에 안 남죠? 3에 마이너스 붙여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 항에, 요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행렬에서 요거니까 요렇게 T자 그래갖고 없애보세요. 2밖에 안 남죠? 근데 요건 얼마예요? 2행 2열이잖아요? 2 플러스 2잖아요? 2 플러스 2는 무조건, 짝수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러면 그대로 뭐죠? 요거 빼면 2가 오죠? 됐죠? 자, 요까지 왔는데 요 색깔래요. 요까지는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T를 붙여주라는 말 잘 알아야 돼요. T를 붙여주라. 이 행렬을 구하는 데서 여기다 이 행렬, 이거가 뭐냐면, 여기에 T를 구해줘야 돼요, 이 행렬은. 여기에 T를 구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자체가 이 T를 구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잘 들었어요? T를 구해준다는, 이게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테이션하고 차이가 이게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준 거 있죠? 이거는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복소수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예요. 자,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허수 보호를 바꿔주고 곱해주고 실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 요게 행이잖아요. 요걸 행을 열로 바꾸라는 거예요. 요렇게 된 걸 요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요렇게 된 걸 요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됐죠? 행을 열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보면, 자, 빨리 할게요. 자, 그럼 5, 자, 열로 바꿔야 돼요. 5 마이너스 4, 이렇게 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늘어와야 돼요. 이게 행이잖아요? 이거 열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하동문. 그럼 마이너스 3, 2가 되죠. 자, 이제 종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했는 최종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거의 역행렬을 지금 역행렬을 구해주면 역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이거 다 구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행렬을 구했으니까 이 역행렬을 여기다 곱해주면 이게 튀어나와 버려요. 됐죠?
그럼 역행렬을 요도 곱해주고 요도 곱해줘야 돼요. 됐죠?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안 해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뭐죠? XY를 알고 싶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XY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XY 보여줄게요. 이 XY는 자, 여기 XY잖아요. 여기 XY잖아요. 그러면 이 역행렬 구한 걸 여기다 곱해주고 요쪽에도 방향, 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곱해주면 안 돼요. 또 요걸 요 방향으로 곱해주고 요도 요 방향으로 곱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답을 구하는 거는 요다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다 요 곱해줘 봅시다. 요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빨리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그 다음에 2, 3, 4, 5.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이 행렬 이거 곱하는 것도 이것도 더듬하죠.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것도 곱하는 게 요 행하고 요 열을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2, 5, 10, 3, 4, 12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오셨나요? 요쪽이 마이너스 2. 그 다음 요 행을 요걸 곱하면 3, 5, 15 3, 5, 15 0이 되죠. 그 다음에 4, 2, 8 4, 2, 8 0이 되죠. 이거 대각선을 해버렸네. 자, 3, 4 됐네. 맞아. 자, 한번 재밌어요. 해봅시다. 나도 하나 풀었다. 자, 8 맞아요. 8 제로가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3, 4, 12, 10 마이너스 2가 됐죠. 자, 이게 뭘 지금 보이느냐 하면 오히려 잘 엮기로 가는데 잘 됐어요. 대각선화 됐죠. 대각선 됐죠. 예,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각선이 만들어져요. 대각선 행렬이 됐죠. 자, 실제로 답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를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는 요거다 곱해줘야지. 이게 XY가 아니요. 헷갈리면 안 돼.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4, 6을 곱해주면 이게 뭐냐면 XY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답을 먼저 알아야 돼요. 행렬은 항상 형태를 알아야 돼요. 2x1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는 뭐죠? 2x2죠. 이거는 2x1이죠. 자, 그럼 됐죠? 무슨 말이죠? 2x1이 나오잖아. 자, 빨리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요것도 잘 따라오셔도 이거 어려워요. 요때는 이게 아니고 요렇게 곱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4, 5, 20 4, 5, 20, 3, 6, 18 그럼 2가 나오죠. 됐어요. 요거 2가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렇게 합했어요. 4, 4, 16 16에 12 16에 12 하니까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앞에 개수 하나 뺐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해줘야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빠진 거 요거 요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해줘 봤어요. 자, 답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XY예요.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최종 답이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에 두 번째가 뭐죠? 바로 2가 나오죠. 자, 풀어보세요. 맞죠? 맞죠? 예. 이거 토익 example 이거 차지 몇 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간단한 건 뭐죠? 요거에 만약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1, 2, 3, 4, 5, 6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가 지저분해져요. 2.7, 뭐 8, 뭐 3.56 이렇게 나와요. 암기 못해요. 이걸 조합을 몇 번 해봐야 돼요. 그 토익,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하면, 그거 아니야. 암기하기 쉬운 단순한 답이 나와야 돼. 몇 번 했더니 내가 딱 불러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했더니 요거 딱 했더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요거 굿 example입니다. 됐죠? 여러분 다른 어떤 책자에 보면 이런 example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소수가 나와요. 대부분이 2.7 뭐 이렇게 나와요. 암기 안 돼요. 자, 이 과정에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답을 맞췄는 것 플러스 그것도 중요한 게 역행렬을 갖고 이 행렬을 곱했더니 뭐죠? 단위 행렬, 대각선 행렬이 됐죠. 요걸 대각선 행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입자물리학에서 대각선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오프 다이너럴 텀은 다 0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대하고 거기 1세대, 2세대, 3세대 있잖아요. 다른 세대하고 인터랙션을 하지 않아요. 그 세대가 있어도 있는지 몰라요. 따라오셨나요? 인터랙션 안 하니까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이 행렬에 아주 미미하게 적은 숫자가 있었잖아요. 되게.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하고 인터랙션을 했다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여기 보면 대각선 행렬이 거의 1이잖아요. 1로 되고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그냥 나오는 거는 이게 사인 코사인으로 안 바뀌잖아요. 따라오셨나요? 근데 이 I 허수가 나오면 사인 코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 오실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파동은 반드시 두 개 있으면 커플링이 일어나잖아요.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커플링이 일어나는 존재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탑커하고 바텀커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한 세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거 모티브가 아니고 입자 물리학을 공부하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허수텀이 나오면 페이저 위상텀이 있고 위상텀이 있다는 거는 다른 세대하고 인터랙션 결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따라왔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 구했는 거는 인터랙션 안 했죠. 대각선 코너 이외에는 전부 다 제로죠. 요것만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요때 만약에 쿼크나 억콕 독립된 그것만 딱딱 분리되면 질량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행렬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어떤 이 행렬을 대각선으로 바꿨죠. 이걸 대각선하라 그래요. 그러면 대각선하가 왜 중요하냐 물으면 자, 바로 내 알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유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거하고 언제부터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으면 혼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내 실체가 섞여 있잖아. 키메라가 돼버리잖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다이고널텀만 값을 갖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입자의 질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다른 거 인터랙션이 없고 독립도. 이걸 뭐라 부르냐면 고유하다 불러요. 고유하다는 말을 독일 말로 아이겐. 이게 바로 아이겐 밸류라는 거예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 스테이트. 기억나나요? 이 값이 딱 하나 정해지면 그걸 아이겐 밸류라 부르고 이런 걸 아이겐 스테이트라 불러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나 입자물리학 다른 말로 부르는 게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각선화를 딱 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거 그냥 빨리 적을게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빨리 팔로우해야 돼요. 자, 2x 플러스 3y 이꼴 4가 자,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저 알잖아. y 이꼴 넘어가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3분의 4인가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직선이 되잖아요. 이렇게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이 되잖아요. 또 중학교 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다른 두 번째 예를 들면 4x 플러스 5y 이꼴 6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런 직선이라 합시다. 됐죠? 잘 따라왔어요. 자, 두 직선이 됐죠. 이 두 직선이 왜 중요하냐? 잘 떴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벡터가 되죠. 됐죠? 그리고 그러면 이 두 적선이 인터랙션 했을 때 만나는 모든 정보는 이 각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에 I 세타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게이지라 그래요. 이걸 게이지 시어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주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내가 먼저 물리학은 뭐라고 했어요? 스칼라, 벡터, 텐사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벡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선형 벡터 연산이라 불러요. 오케이? 양자역학 전체를 벡터 공간으로 불러요. 그걸 힐버트 공간이라 그래요. 이거 벡터로 부르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우주가 있어요. 이 박스 속에. 이게 힐버트 스페이스예요. 그러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는 모든 거는 뭐냐면 벡터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오셨나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힐버트 스페이스는 벡터의 스페이스예요. 됐죠? 그럼 이 벡터가 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벡터가 뭐냐 하면 자, 슈레딩거 계션 보여줄게요. 슈레딩거 계션. 자, 완전 시간 없다. 내가 저거 얘기 잠깐만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h 바 스퀘어의 EM에 뭐냐면 E 마이너스 V의 그 사이 제로 이게 슈레딩거 계션이잖아요. 자,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예요? 공간에 대한 이차 미분이잖아요. 파샬 x 스퀘어의 SAF 그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면 1차 방정식 두 개로 자, 이걸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자, 이거 뭐냐면 이거 날려버리고 포텐셜 제로라 두면 상관없어요. 포텐셜 하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H자성의 EM, E의 그 사이가 되죠. 자, 이걸 제로잖아. 됐죠? 이거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상수 K자성으로 두면 돼요. 그러면 델타 자성 그 사이에 플러스 K자성 그 사이가 되죠. 자,
이건 뭐 2차 미분 방정식이요. 됐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돼요. 이제 그 사이를 다 빼버리면 돼요. 이때는 그 사이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플러스 IK 델타 마이너스 IK가 되죠. 됐죠?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이면 미분 빼버리고 나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오마이 사이언스. 2차 방정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조건 만족하는 요 하나만 풀면 되잖아요. 이거 같잖아요. 뭐냐면 방향만 다르잖아요. 됐죠? 그럼 요 하나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자, 빨리 풀어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델타 플러스 IK, 자, 이게 그 사이가, 자, 이게 해갖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그 사이가 나와요. 자, 어떻게 되는지 먼저 써줄게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델타 그 사이에 양자역학은 뭐냐 하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벡터의 인터랙션이에요. 됐죠? 그럼 왜 벡터로 되느냐 하면, 자, 이게 1차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벡터로 될 수가 없지. 2차 방정식은,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렇게 되잖아. 곡선이잖아요. 벡터로 쓸 수 없어요. 1차 방정식 직선이잖아요. 직선으로 다 바꿔놓으면 아무리 많은 방정식도 1차 방정식으로 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인수분해를 딱 하면 바로 그 1차 방정식 인수분해 한계에 바로 뭐냐 하면 디락 방정식이요. 자, 디락 방정식은 뭐냐 하면 바로 무슨 방정식을 했나 하면 다 해줄라 했는데 시간 없다. E 이꼴 PC 자성 플러스 MC 자성의 자성 여기다가 바로 그 사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전체에다가. 됐나요?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제곱이니까 이걸 1차 방정식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루트 7하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에요. 됐어요? 1차 방정식 바꿔놓는데 2차에서 1차로 바꿀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 조정하면서 감마 매트릭스 도입된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1차로 왜 그렇게 바꾸려 하느냐? 1차를 왜 바꾸려 하느냐? 계산 편의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직선으로 바꿔놓고 싶다는 거예요. 곡선으로. 그러면 전부 다 직선은 벡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이 벡터에 관한 모든 정보는 뭐가 있겠어요? 요거에 벡터 하나가 있어. 근데 옆에 평행이 있으면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관계라 그래요. 알았어요? 무조건 벡터는 교차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벡터끼리 교차하는 게 바로 입자의 충돌이잖아요. 됐죠? 입자의 충돌의 모든 정보는 이 각도를 갖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 각도를 모든 표시하는 거, 각도는 어디 있어요? 모든 각도는 E에 I 세타로 옮겨놓으면 사인, 코사인으로가 파동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럼 파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벡터를 파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이 위상을, 페이지를 E에 I 세타로 옮겨놓으면 사인, 코사인은 커플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됐죠? 오마이 사이언스. 따라오셨나요? 왜 1차로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양자역학은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벡터의, 리니어 벡터의 연산인 분인 거예요. 그러면 화살의 모든 정보는 어디 있어요? 교차각에 있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 교차각을 바꾸는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인텍션한 과정의 조정이잖아요. 됐죠? 이걸 바로 뭐냐면 게이지 변환이라고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게이지라는 게 각도란 말이에요. 각도. 그걸 다른 말 고급 위상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됐죠?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1차로 다 바꿔주고. 자, 그런 과정에 빨리빨리 할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모르니까 한 포인트를 생각했던 거예요. 세부로 들어가 봤더니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전부 다 하살이잖아요. 전부 다 벡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이제 또 조금 더 고급 기법이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백큐음의 에너지까지도 여기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노랗게. 자, 조금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스릴링 이퀘이션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디락 방정식이 뭐고 이제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10분 만에 끝내줄게요. 이제 디락 방정식, 스릴링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상대성의 그 쓰나미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는 스릴링하고 디락 방정식이 그냥 그 위에 할아버지에서 그냥 툭 나와버려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딱 작동하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이에요. 그거 하나 집어넣으면 스릴링 이퀘이션 툭 나오고 디락 이퀘이션 뚝 나와버려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것도 디락 이퀘이션은 그 할아버지를 인수분해해갖고 1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나와버려요. 그래서 물리학은 결코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역사학이 한 3분의 1 정도 노력하면 돼요. 역사학이 3배 이상 어렵습니다. 내가 역사도 해봤어요. 물리학은 여러분들이 옛날 개념을 빨리 버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너지 상수하고 운동량 상수로 모든 게 다 되어 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예, 물리학은 한 달이면 끝나요. 예, 더 누가 정확히 본 사람이 있다면 한 달 이상 걸릴 이유도 없어요. 예, 한 달 이상 안 걸려요, 물리학은. 입자 물리학은.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양자와의 쓰나미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4차원 시공의 쓰나미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따라오셨나요? 자, 양자의 쓰나미는 너무나 간단해요. 양자의 쓰나미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막스 플랑크. 막스 플랑크가 딱 한 공식을 갖고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공식이요. 바로 뭐냐면, E 이꼴. 심지어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이걸 할 거예요. 상대성 이론 공식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중력장 공식보다 이 공식이 더 중요해요. 아인슈타인이 20년 동안 매달리던 공식이 이 공식 하나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막스 플랑크가 가정했던 공식이에요. 됐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거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하는 할아버지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운동량하고 모멘텀을 4차원 시공으로 표현한 이 공식이요. 자, 박자 수도 없이 했죠. E 스퀘어 이꼴, 바로 교과서에 표지로 나와 있던 그 공식, CP, PC. 더 빨리 할게요, 지금부터. PC의 스퀘어의 MC 스퀘어의 스퀘어입니다. 요거 M은 정지질량입니다. M0로 써야 되는데, 뭐, 그렇게 적어도 돼요. 자, 이 공식이, 자,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슈르딩거 이퀘이션, 디락 이퀘이션, 크레인 골드 이퀘이션, 입자물리학에 들은 모든 공식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공식이 다 유도돼 나옵니다. 슈르딩거 따로 안 해도 돼요. 내가 슈르딩거 이퀘이션 내가 10분 만에 유도해 줄게요. 이 공식에서. 디락 이퀘이션 5분 만에 유도해 줄게. 이 공식에서. 이 공식은 왜 나올 수 있는가? 이 공식은, 자, 힌트만 드릴게요. 좀 시간 없으니까요.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와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자, 알죠? L 이꼴 L0 루트 1/C, 요게 아니고 M 이꼴 M0 1/루트 C, 여기서 나옵니다. 자, E 이꼴 MC 여기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요 공식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쓰는 건 뭐냐 하면, 자, 먼저 P는, 모멘텀은 어떻게 쓰냐면 MV잖아요, MV. 이때 M을 라지 M으로 적어주면 돼요. 라지 M. 그 다음에 V. 이게 모멘텀이잖아요. 그럼 이때 M은 변하는 M이라는 거예요. 고전 저쪽에서는 M은 상수로 봤는데, 여기서는 상대성 이론 질량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바로 M의 루트, 시간 없어요.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1 V 오버 C의 스퀘어. 됐죠? 그 다음 V는 그대로 보죠. MV 됐죠? 그 다음에 E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E는 바로 MC 스퀘어잖아요. 이때 M을 라지 M으로 적어주면 돼요. MC 스퀘어에서 이때 M은 도통이라 EM을 적어주라는 거예요. 루트 1 V 오버 C의 스퀘어의 MC 자성. 됐죠? 요 두 공식을 혼자 해보세요. 하면 요거 두 공식을 제곱하고, 좀 복잡해요. 시간은 한데, 뭐냐면 여기서 두 공식을 연립으로 푸는데 요 V를 없애면 돼요. V를 하나씩 구해갖고 이쪽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어갖고 한 10분 동안 좀 해봐야 돼요. 하면 몇 해요. 하면 이게 중학생 수학도 할 수 있어요. 하나도 미분적분 들어가는 거 없고 곱하기밖에 없어요. 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최종이 E자성 요 식이 나와요. E자성 이꼴, 자, PC자성 플러스 MC자성이 나와요. 꼭 해보세요. 나도 한 3번 이상 해봤는데, 한 번 해갖고 에러가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C4성, C6성까지 막 나와요. 넘겨갖고 막 하는데 간단하게 보이는데 매끄러요. 예. 자, 됐죠? 이거 나왔다고 시간 없으니까. 네? 자, 지금부터 해봅시다. 자, 이거는 잘 들었어요. 우주에는 모든 파티클, 뭐가 됐지, 보존이, 페르미 합값이 다 적용되는 4차원 버전의 에너지 모멘텀 공식이요. 자, 이걸 정확히 이름이 있어요. 이걸 누가 유도했냐면 컴퓨턴이 유도했어요. 컴퓨턴의 산란, 컴퓨턴의 이 에너지 공식인데, 이게 바로 모든 입자 물리학의 공식의 안내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톤을 이야기해 볼게요. 빨리. 자, 포톤인 경우에 광자는 질량이 얼마죠? 제로죠. 자, 그럼 간단히 해서 말하면 E자성은 E는 PC가 나오죠. 됐죠? 두 번째 나왔어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두 번째 중요한 수식입니다. 됐죠? 첫 번째 E 이퀄 한유. 이게 막스 플랑크하고 아인슈타인이 20년 동안 매달렸던 수식. 요거 두 번째 수식이요. 자, 그 다음에,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더브로이 물질파. 더브로이 물질파는 파장이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서 플랑크 상수가 돌아요. E의 P가 되죠. E의 P가 됐죠. 잘 따라서 요거는 뭐죠? 포톤. 자, 그런데 이어서 스웨덴기에서 넘어가는데, 양자화의 그 쓰나미는 딱 하나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 역할을 할 때 오퍼레이터 두 개를 상정해요. 바로 운동량 오퍼레이터하고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상정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에너지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에너지를 오퍼레이터로 바꾼 거예요. 자,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이걸 뭐냐 하면 IH의 파샬 T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멘텀은 이거는 물리학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겁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요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IH의 파샬 X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는 편미분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적느냐 하면 물리학자들이 P를 특별히 이렇게 적어요. 마이너스 IH 바의 요거 델 이렇게 적어요. 요거 미분이잖아요. 됐죠? 요거만 하면 자, 어텐션 지금부터 보시게 자, 마술을 보여줄게요. 여기서 그냥 스레딩기 나와요. 자, 여기다가 이걸 오퍼레이터로 보면 여기다가 자, 거꾸로 해갖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IH의 E의 그 사이를 하고 T를 하고 E의 그 사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이를 오퍼레이터 한 거예요. 됐죠? 그 사이를 여기다가 그 사이 붙이고 여기다 그 사이 붙인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거 뭐죠? 파샬 그 사이에 요거 그 사이를 1로 넘겨요. 그 사이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over IH 바에 뭐냐 하면 분모에 E가 있고 DT가 되죠. 이거 편미분을 그냥 미분을 바꿔도 돼요. 됐죠?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양쪽에 적분을 해줘 보세요. 적분을 해주면 적분을 풀면 양쪽에 인테그레이션 해줘. 시간 없으니까 하면 이거는 뭐죠? 노가리점이 나와요. 됐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으로 하면 E에 IH 바의 T가 나오죠. 이거 적분해 주니까 T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지수로 다시 복원해주면 이게 바로 뭐죠? 그 사이는 이 그 사이 함수는 E에 자, 요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줘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E에 H 바의 마이너스 자,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주면 I는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I에 바로 E에 T가 되죠. 자, 이 아동은 뭐냐면 요걸 해보세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I 그 사이 바에 파샬 해갖고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고 P에 그 사이를 집어넣어 보세요. 완전히 동일한 형태죠.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이때 그 사이는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E에 H 바에 I에 P에 X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돼요? 이 펑션은 공간하고 시간의 함수가 되죠. 그럼 이걸 두 개 곱해줘야 돼요. 자, 곱해보세요. 바로 뭐냐면 I에 H 바에 I에 PX에 마이너스 ET. 오마이 사이언스. 어디 본 적 있나요? 놀랍죠? 놀랍죠? 자, 여기서 스웨덴 객션 나오는 거 해줬잖아요. 뭐, 그거 할 시간 없고 하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양자화입니다. 양자의 쓰나미의 실체적인 거는 뭐냐면 요 두 연산자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자, 잘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스웨덴 객션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해볼까요? 스웨덴 객션 조금 가야 돼요. 여기서 E를 자, 스웨덴 객션 어떻게 유도되는 거 보이고 더 빨리 해줄게요. E는 토탈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E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요? 자,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2분의 1 mv 자승이잖아요. mv 자승에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됐죠? 포텐셜을 더해주면 이걸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 항상 암기하셔야 돼요. 2m분의 p 자승이 되죠? 이게 따라오셨나요? 이거 더듬수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오퍼레이터 가해보세요. 여기다가 양쪽에 오퍼레이터 그러면 자, E는 뭐였어?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그 사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 전체 했는데다가 그 사이를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거는 뭘로 바뀌어요? I, H 바의 파샬 그 사이에
파샬 뭐죠? 이거는 t잖아. 이 오퍼레이터가. 됐나요? t를 집어넣고 하면 뭐죠? 자, 그대로 써보세요. 2m의 p는, 자, p는 뭐죠? 요거죠. 요걸 하면 마이너스 h 바 스퀘어의 델 자승이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 각각 해주면 돼요. 이거 그 사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v 그 사이가 되죠. 됐죠? 자, 이거 정리해 보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정리해 줄게요. 그 대단한 수대링 이퀘이션이 이 양자와 오퍼레이터 두 개를 쓰면요, 그냥 한 석 줄 만에 나와버려요. 지난번에는 이 정도 했잖아. 기억나죠? 했다가 바꾸고 했잖아요. 그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정통이에요. 딱 들어가면,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정리하면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그냥 암기하면 돼요. 바로 라플라시안의 플러스 바로 h바 자승의 2m의 e 마이너스 v의 그 사이 이꼴 제로가 예, 그 아름다운 수리된 이퀘이션이에요. 여기서 그냥 나와요. 이거 넘기면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디라그 이퀘이션까지 해줄게요. 디라그 이퀘이션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 디라그 이퀘이션은 여기서 나와요. 자, 다시 한번 E 자성 이꼴 PC 자성 플러스 MC 자성이 바로 이게 스레딩 이퀘이션 또 이어서 나오고, 자, 스레딩 이퀘이션 어떻게 다시 한번 보세요. M을 제로였잖아요. 제로였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 쓴 거야. 그대로요. 왜냐면 포톤, 스레딩 이퀘이션 웨이브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려다 하면 이번에는 요걸 그대로 다 놔두고 요걸 1차 선형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잘 들었어요. 여기다가 오퍼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사이를 오퍼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이걸 오퍼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대로요. 자, 그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이의 그 사이에 이거는 제곱 형태니까 제곱을 띄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잖아. 됐죠? 뭐냐면 PC 제곱에 MC 제곱에 이거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누떠니까 선형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냥 선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디라그 이퀘이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그 사이에 요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걸 맞춰주는 과정에서 C 자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요게 뭐죠? 자, 요거 무제한제 이어보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IH 요거잖아. 됐죠? 네,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요게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H바 자성에 요 C 자성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걸 루트로 띄어야 되잖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H바에 C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잘 들었어요? 여기서 이런 벡터를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게 벡터잖아요. 이 기호가 벡터라는 거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그대로 적어주면 이걸, 야,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대로 적어주면 여기에 벡터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스칼라잖아. 됐죠? 그럼 이건 벡터잖아. 그리고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스칼라잖아. 그러니까 스칼라이기 때문에 야는 뭐 상관없어요. 야는 뭘 갖다 줘도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MC 자성, 요거 제곱이니까 띄면 같이 날아간다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선형으로 바꿔 유어서 봤을 때 이거 스칼라, 이거 스칼라. 그럼 이거 반드시 스칼라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 벡터잖아. 그럼 스칼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의 한 개 바로 가마 매트릭스야. 자, 내가 물리학이 뭐라 그랬어요? 스칼라, 벡터, 텐서. 이걸 끝까지 물고 내려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벡터를 스칼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죠? 벡터 곱하기 벡터요. 벡터 닷 벡터요. 인너 닷이죠. 그래서 그 인너 닷 하는 걸 뭐라 그랬냐면 알파. 벡터니까 요 스칼라 닷을 해준 거예요. 따라서네? 요게 벡터니까. 자, 이야기했죠. 물리학은 벡터냐, 스칼라냐, 텐사냐 뭐 구분하면 물리학은 예, 거의 50% 이상 끝나요. 안 헷갈려요. 그때부터 단단해져, 물리학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스칼라죠. 스칼라기 때문에 어떤 스칼라를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베타를 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한 거예요. 자, 뭘 맞춰줬나 하면
스칼라 벡터를 맞춰줬죠. 됐죠? 그리고 그 사이 오면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디락의 천재성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거 맞춰주는, 이걸 뚜껑을 눈을 띄고 선형으로 맞춰줄 때 이 알파 벡터는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가, 요걸 발견해갖고 결국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속에 바로 4차원 시공의 쓰나미가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죠? 바로 스핀, 업다운, 그 다음에 에너지 많이 반물질하고 스핀, 업다운 다 이어서 나와버리잖아요. 따라섰나요? 네. 진짜 여러분 이거 살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몰라. 그러면 이 알파를 모르는데 일단 이제 이어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이 알파를 이렇게 두자는 거예요. 감마 제로에 감마 벡터로 두자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타를 뭐라 줬냐면 감마 제로로 두자는 거예요. 이걸 베타를 감마 제로로 두고, 근데 이게 뭐냐면 베타 제로가 단위 행렬로 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 말이 진짜 보기 힘든다리요. 한번 보세요. 단위 행렬은 1이요. 숫자로 치면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렬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타, 그 감마 제로는 제곱하면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조건에서 여러분들 감마 1, 감마 2, 감마 다 한 게 했죠? 그 네 가지가 이어서 나와요. 이런 거 볼 때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물리학은 스칼라, 벡터, 텐사만 구별할 수 있어도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맞춰갖고 풀었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I, 감마 U에 파샬 U에 마이너스 M에 그 사이 이꼴 제로. 이 아름다운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바로 디락 방정식이요. 이게 디락 이퀘이션이에요. 디락 이퀘이션이고 이 방정식으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방정식이 아니고 우주를 완전히 두 배로 팽창시켜버린 거예요. 우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스핀업, 스핀다운을 이어서 나왔고, 그 다음 반물질, 여러분 잘 아는 거 반물질이 바로 이 솔루션에서 나와요. 그럼 이 솔루션이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됐죠. 여기에 바로 이 그 사이가 어떻게 됐나 하면 바로 phi 1, phi 2, phi 3, phi 4로 주어지고, 예. 요거 두 텀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뭐 굳이 한꺼번에 쓰지 않으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스핀 업, 스핀 다운, 그 다음에 E 플러스, E 마이너스 4개의 조건을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아는, 예, 그 답이 뭐야? 이게 바로 에너지가 제로일 수 없잖아요. 음수일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안티메타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오셨나요? 자, 이 모든 물결이 어디로 가는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이게 바로 양자화 플러스 여는 4차원 쓰나미가 합쳐진 겁니다. 요 수식이 바로 여기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들어갔잖아요. 됐죠? 특수상 들어갔고 상대론적 4차원 세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 양자의 쓰나미는 어디 들어갔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들어가 있잖아. 따라섰나요? 여기에 양자의 쓰나미가 들어가 있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위상 게이저 시어리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I가 들어가 있잖아. 됐죠? 이 I가 뭐냐? 자, 바로 이 I가 E의 IX로 되면서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X, I 사인 X로 바꿔지잖아요. 따라섰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노테이션만 따라가면 그냥 수직극션 나오고 디락이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화하고 이 공식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두 쓰나미가 결합된 공식이에요. 4차원 시공의 쓰나미하고 양자화 쓰나미를 통합시켜갖고 진정한 우주의 실상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디락 이퀘이션 수리링이 그냥 나와버려요. 10분 만에 나와버려요. 그럼 자, 마무리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뭐 도대체 그래, 뭐 추상적으로 그 말은 맞겠는데, 자, 요거 조금만 적어줄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내가 빨리 해줄게요. 이어서 하나만 가볼게요. 아인슈타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식은 중력장 방정식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공식이요. 이 공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꼈을 때 여러분들 진정한 물리학이 뭔지. 자, 원자의 반지름 구하는 것도 저 5분이면 끝나요. 빨리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닐스 보아가 했는 거는 빨리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닐스 보아가 했는 거는
자, F 이퀄 MA가 어떻게 쓰이는가 빨리 보여줄게요. 이게 뭐, 이거 만만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가 보여줄게요. 그럼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자, 원운동의 가속도를 어떻게 되는가. 이거 유도하는 거 어려워요. 가장 매끌매끌해요. 근데 간단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안다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원운동의 가속도는 R의 V자승이 돼요. 됐죠? 그러면 원운동의 포스는 어떻게 되냐면 mR분의 V자승이 됐죠. 자, 그러면 원운동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물리학을 할 때는 전자나 양 다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연히 결합해가 원자가 만들어졌을 뿐이지, 빅뱅 초기로 하면 각자 돌아다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걸 전자라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진공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직선 운동이잖아요. 당연히. 이게 어떻게 원운동으로 바뀔까요? 누가 당겼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이게 전자가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때 뭐가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과정을 벡터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요렇게 요만큼 갈 때 요만큼 당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할 때 요만큼 당겼겠죠. 여기서 요만큼 직선을 갈 때 요만큼 당겼겠죠. 해보세요. 그럼 원이 되죠.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 당기는 이미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쿨롱 포스잖아요. 따라오셨나요? 이게 전자면 당기려면 플러스 전기를 떼야 되죠. 됐죠? 이게 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갇혀갖고 수소 아톰이 출현한 거예요. 제발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양성자가 있고 이제 돌아가는 게 됐죠. 그러면 각각 다시 물어야 돼요. 이게 양성자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리로 돌아가 버려요. 여기서 접선으로 이렇게 나가 버려요. 됐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오죠. 그 양성자가 야를 당겨갖고 이렇게 됐을 거네. 양성자가, 야는 뭐냐 하면, 야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당겨진 요 구심 가속도예요. 됐죠? 그럼 구심 가속도를 누가 당겼어요? 바로 쿨롱 포스가 당겼죠. 그럼 쿨롱 포스하고 그냥 이꼴 식이면 바로 원자 바지름이 나버려요. 이게 바로 닐스 보아의 혁명이에요. 자, 그러면 쿨롱 포스는 뭐예요? 쿨롱 포스는, 자, F 쿨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R분의, 자, 포스니까 R 제곱, 쿨롱 포텐셜이 아닙니다. R 제곱의 K2 자승이 돼요. 이게 이꼴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빨리 해볼게요. M, R의 V 자승의 이꼴, R 자승의 K2 자승을 해갖고, 자, 양변에 R을 곱해주면 M V 자승이 바로 R의 K2 자승이 됐죠?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모르는, V를 모른다는 거, V를. 자, V를 아는 그 역할을 한 게 닐스 보아예요. 닐스 보아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라더퍼드는 평생을 타고 갔는데 닐스 보아는 요걸 V를 구할 수 있는 기발한 착선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게 자, 양성자 주위로 전자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가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계산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운동량 알아야 돼요. 가운동량은 L이라 불러요. L은 뭐냐면 바로 R 곱하기 P, 여 다시 모멘텀이 나와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수직으로 되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이거 그냥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L은 R 곱하기 P 그냥 해줘도 돼요. 그러면 P가 뭐예요? P가 뭐예요? MV잖아. 그러면 MVR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V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야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잘 듣어요. 이 값이 뭔데? 이 가운동량을 바로 닐스 보아는 그 전에 연속으로 봤는데 이걸 가정을 한 거예요. 바로 프랑크 상수의 N대라고 가정한 거예요. 닐스 보아가 노벨상 받은 건 딱 요거 하나요. 여기서 모든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V를 구해보세요. V를 구하면 바로 뭐죠? MR의 NH바가 나오죠. 이걸 바로,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원자의 반지름이잖아요. 수소의 반지름 R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MV 자승에 K2 자승이 있죠. 여기다가 V 자승을 집어넣으면 돼요. K2 자승에 M에 NH바에 바로 MR을 집어넣으면 요거에 R 자승이 나오잖아. 요 R 자승하고 정리해주면 이게 바로 얼마 나오느냐 하면 이게 A0 이게 바로 5.3 0.53 옹구스트롬이 나와요. A0 0.53 근데 뭐 시간 없으니까 시간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시간 있고. 자, 요거에서 에너지값까지도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다 하면 이거 구하는 거는 그냥 시간만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헷갈리고. 자, 근데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자, 이를 한유로 부를 수도 있고 이를 자,
2n분의 p자승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p는 루트 2n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자, 이 또 뭐냐면 람다는 h의 뭐죠? p죠. 됐죠?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으면 h의 루트 2m2죠. 자, E가 에너지인데 뭘로 그냥 볼테이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가 있죠. 여러분 찍는 엑스레이가 만약에 전자를 가속하는데 50V로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자, E는 또 뭐냐 하면 QV라는 공식이 있어요. 전자 전압의 볼테이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EM QV가 있어요. 자, 이거는 프랑크 상수, 이거는 전자 질량, 이거는 전자의 전하량. 자, 볼테이지 50V 집어넣어 보세요. 50V로 전자를 가속시키면 이게 얼마 나오느냐면요. 이게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정확히 얼마 나오느냐면 1.7 옹스트롬이 나와요. 오마이사이언스. 자, 내가 무슨 말로 이걸 들을 수 있냐면 이게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파장이 원자 사이즈만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다 쏘면 반도체 결정의 구조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알게 됐나 하면 바로 이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이잖아. 그래서 이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돼요. 이 공식을 써갖고 이제 밝혀진 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파장들로 하면 라디오 웨이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파라레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마레이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다 들어봤죠? 이게 바로 라디오 방송 KBS FM AM이요. 됐죠? 이거는 뭐냐 하면 오다가 1m 오다요. 이거는 1마이크로, 이거 1mm요. IR이 바로 적외선이잖아요. 인파레드. 파레드. 붉은색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파장이 긴 쪽으로. 그래서 이건 얼마냐 하면 바로 마이크로메타요. 아. 자, 여기서부터는 나노메타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피코메타에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펜토메타까지 가요. 이게 원자 핵 사이즈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시간입니다. 다른 계산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펜토메타로 가면 원자 핵 사이즈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40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쪽에 다루는 에너지 단위가 1240 메가 일렉트론 볼트면 건사적으로 뭐냐면 1기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이게 바로 양성자 질량이에요. 따라섰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나노로 가면 요거에 요 단위마다 1000배, 요 1000배요. 그래서 펜토는 자, 기억해놔야 돼, 이런 것들. 펜토는 10의 15성 메타예요. 이게 원자 핵 사이즈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의 100만 분의 1이 나노메타예요. 그럼 이게 얼마 되느냐면 에너지가 1.24 케버 메가 있어요. 예, 말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냐 하면 1.24 이게 볼트예요. 이게 1.24 일렉트론 볼트, K 일렉트론 볼트, 이거 일렉트론 볼트. 이게 얼마냐 하면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일렉트론 볼트. 이게 라디오 웨이브가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1.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자, 간단하게 이 모든 게 어떻게 알려지느냐 하면 바로 E 이꼴 한유,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하고 요 공식 쓰면 다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라디오 웨이브, 마이크로 오븐이 어떻고 전파가 어떻고 모든 에너지 단위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는 바로 아인슈타인하고 막스 플랑크가 평생을 보냈던 요 공식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요 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저 아까 했던 저 할아버지 공식 바로 뭐냐면 E 이꼴 PC라는 공식. 이 공식하고 이 공식 쓰면 여러분들 쓰는 모든 웨이브의 에너지하고 파장하고 다 나와버려요. 따라서네. 실용은 내가 실용 마지막 파트 실용은 저 원리를 알면 그냥 진짜 놀랍게 다 나와요. 하나만 해줄게. 가장 섬찟한 게 뭐냐면 유가 포텐셜 계산해 보면 자 뭐냐면 양성자 하나하고 양성자 하나가 가까워지면 밀어내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게 얼마 오다냐면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140 이게 얼마냐면 이 공식이 뭐냐면 이거 따라놔야 돼요. 이거 뭐냐면 갑자기는 H바의 H바 C인가? 이게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쿨롱 포텐셜 R이요. R분의 E 자승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 적느냐 하면 바로 R의 KE 자승으로 적어요. 그럼 이 KE 자승이, 좀 빨리 할게요. 보여줄게요. KE 자승이, 이게 뭐냐면 4파 입실론 제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나 나오냐면 1.44 펜토메타 곱하기 1.44 메가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펜토메타요. 이거 뭐 계산하면 노상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양성자가 요렇게 하고 요게 만약에 10펜토 일렉트론 볼트 이 거리가 10펜토 그러니까 10의 14성 메타로 두 양성자가 가까워지면 이때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요걸 나눠주면 이게 얼마냐면 144 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요. 조금만 다뤘어요. 요거 금방 되겠죠. 144 나눠주면 따라요. 이게 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자, 그러면 두 양성자가 최대한 가까워져가 밀어내기 전까지 충돌을 시키면 더 밀어야면 핵융합이 일어나요. 별이 불타요. 별이 언제부터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요.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양성자 하나가 두 개니까 이걸 하나로 치면 바로 넙하게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로 치면 두 개가 충돌하는 거니까 하나 치면 대략 70 케버가 나오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건 연력화가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것도 남겨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모두당 2분의 3, 2분의 1만큼 오실레이션 한다는 게 이거 고체 물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곱하기 KT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얼마냐면 지금 이거요. 70 킬로 일렉트론 볼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온도를 알고 싶어요. 이 온도가 볼트만 상수로 하면 T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2의 바로 K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볼트만 상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2의 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일렉트론 볼트 K요. 자, 카이네틱 보시면 70 킬로 일렉트론 볼트요. 자, 이거 보시면 이 K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입니다. 일렉트론 다 없어지면 이 온도가 얼마냐면 계산해 보세요. 5 곱하기 10의 8성 K요. 자, 이게 몇 도죠? 1억도요. 5억도요, 5억도. 오마이 사이언스. 무슨 말이냐면 별에서 양성자 두 개가 쿨롱 포스를 극복하고 핵융합으로 넘어가는 인계 온도가 얼마냐? 5억도라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맞아요, 이게. 이거는 이제 별 속에서는 또 조건이 있고 양성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천체물리학을 해보면 바로 레드 자이언트로 넘어갈 때 보통 3억도, 5억도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공 핵융합을 하려면 1억도 이상 온도를 올려야 들어보셨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5억도까지 올라야 돼요. 이 조건에서는. 넙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와요. 이렇게 놀라운 결과, 손에 잡히는 거. 이거 알면 천체 물리학이 어떤가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따라오셨나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됐나 보시면 뭐죠? 바로 이 쿨롱 포텐셜 그냥 써갖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 대충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우주나 입자 물리학 속에 들어가갖고 이 전체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주기율표 들어가갖고, 전부 다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7년 동안 내가 이쪽 왔을 때 쭉 느낀 게 뭐냐면요. 고등학생, 좀 똑똑한 고등학생한테도 노벨상 받은 최고의 이론을 손에 이렇게 건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딱 뭐냐면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게 물리학이. 첫 번째 뭐냐면 뭐죠? 벡터, 스칼라, 텐서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뭐든지 E의 I E에 올라가는 내가 그거 다 요약해놨어요. 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한 8가지 돼요. 그것만 다 통과하면
입자물력이 어떤 수식이 나와도 그 본질을 다 알아요. 그럼 이 아이 있으면 이게 커플링이 일어난다는 거야. 상호작용을 그대로 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은 단위를 전부 다 분해해봐요. 그럼 모든 물리학 방정식의 단위는 시간과 공간과 질량으로 다 분해가 돼요. 그걸 뭐냐면 MKS 단위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1년만 딱 훈련하고 나면 이제 물리학이 그냥 실체적으로 다가와요. 자, 됐죠? 예.